점심 드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저희 방송 들어주세요. 이슈앤피플의 작은 응접실 살롱드 상암. 중장년들의 멘토죠.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담계 마음담요 숭실사이버대 이호선입니다. 네. 마음 담요. 와, 마음 그냥 담요. 그렇게만 들어도 너무 좋다. 따뜻한 포근해집니다. 네, 이 소설 어린 왕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교수님한테는 뭐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 딱 45분 출연으로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그냥 홀딱 얻으셨거든요. 네, 비결에 대해서 여쭈면은 좀 어리석은 질문이 될까요? 비결은 아마 사랑일 겁니다. 사랑. 아, 예. 제가 그전에 여기 YTN 요 자리에서 네. 이제 그 아침 시사 시간에 꽤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함께 했었거든요. 네. YTN 올 때마다 약간 오래된 그 친구의 집으로 오는 것 같고 아하. 네, 약간 그 저와 함께 저를 머리 묶어줬던 언니 집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유, 머리 묶어줬던 언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딱 와닿죠. 연상작용이 잘 네. 됩니다. 네, 뭐 마음을 얻는 일이 사실 우리 일상에 있는 일이에요. 뭐 부모님은 아이의 마음도 그렇죠. 얻고 네. 사장님은 손님의 마음을 얻고 또 저희처럼 라디오 진행자들은 청취자의 마음을 그럼요. 얻고 네. 또 오늘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그렇죠. 이거 네. 여쭤봐야 되겠다. 네. 혹시 네. 이호선 교수님은 즐겨 듣는 라디오 채널이 있으신가요? 아마 YTN 뉴스 앤 피플? 아마 거기 진짜 아마? 아마가 네,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뉴스 앤 피플의 이슈 앤 피플. 네. 아 이슈 앤 피플. 예. 이제 마음은 얻으시는데 참 진행자들의 마음은 못 얻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자, 정말 길어진 노후, 순탄한 인생을 위한 중년의 관계 방정식을 이제 풀어가 볼 텐데요. 오늘 중장년들의 고민, 그중에서도 부부 관계에 집중해 볼까 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과의 사이 어떠신지요? 고민 있으신 분들, 또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일찌감치 문자 주세요.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질문 드리려면 지금 빨리빨리 그렇죠. 생각해 네네네. 두셔야 돼요. 샵 0945 유료 문자, 무료는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입니다. 샵 0945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제 부부가 돼서 백년해로 한다. 혹은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쵸. 산다. 뭐 이런 얘기를 예. 이제 흔히 표현하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표현한 건 아니겠습니까? 진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검은 머리 팥불이에 백년해로 하면서 사는 건데 진짜 어려운 일 같은데 교수님 공감하세요? 그럼요. 요새는 이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수 없는 게 다 염색을 해요. 그래서 팥뿌리가 되기가 일단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네. 어렵네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백년해로라는 게 그만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부부의 네. 아주 상징적인 사자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정말 부부가 100년 살고요. 대신에 이제 100세 시대니까. 까딱 잘못 네. 살면 이제 100년 해롱하고 살게 되거든요. 해롱.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부로서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그 두 개의 세계관, 두 개의 가문이 그렇죠. 만나서 또 다른 제3의 아이들을 낳고 그 존재를 통해서 서로의 유전자를 아이들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네.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서로를 거울처럼 보는 게 바로 이 부부의 삶이잖아요. 네. 굉장히 긴 세월이고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뭐 결혼 아까 우리 뭐 결혼한 지 50년 되신 분들 사연 네, 주시잖아요. 사연 오셨죠. 이거는 정말 둘 간에 상호 역사를 써가는 과정입니다. 엄청난 일이고 우리가 비록 불화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세월은 그 사이에 뭐든지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불화가 있었어도 그럼요. 그거는 성공한 부부 해로다. 그럼요. 네. 50년 사는 부부는 그냥 50년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참는 법도 알고요. 그렇죠. 견뎌내는 법도 알고 또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언덕에서 어느 시점에 멈춰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국내 이혼 건수는 연간 10만 건 안팎이고요. 2020년도부터 꾸준히 혼인 건수 대비 50% 수준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쌍이 결혼한다 치면은 약 50쌍 정도가 이혼한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혼도 오픈런을 해야 되는 시대래요. 땅 사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 서류를 접수하려고 줄 서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초기에 접수하는 오픈런을 하지 않으면 갈라설 배우자와 하루 종일 불편하게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행법상 협의 이혼 서류는 제출할 때 배우자와 함께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우리가 지금 뭐 이혼 전성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유, 네. 정말 이혼이 많고요. 실제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혼하러 오신 분들 우리가 이혼을 할 때 결혼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결혼은 둘이 하지만 이혼은 가족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실제 우리가 결혼은 굉장한 많은 준비를 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하지만 이혼은 준비 없이 때로는
또는 뭐 홧김에 이렇게 했다가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적응도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상담 현장에서 이혼식도 해요. 네? 이혼할 분들에게. 왜냐하면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되었음을 공표합니다라고 하는 네.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혼식은 결혼식이 공개적으로 한다면 이혼식은 몰래 합니다. 맞아요. 이혼은 둘이 해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의 문턱을 한번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마침표가 찍어지기 때문에 네. 이혼한 이후에 상대를 괴롭히는 일도 없고 아하. 또 이혼한 이후에 내 삶을 또 씩씩히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장을 넘는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혼 건수가 워낙에 많기도 하지만 네. 그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년 이상 산 부부들이 이혼을 할 때 황혼 이혼이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황혼 이혼 비율은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혼들이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뭐 인생이 기니까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혼한다면 이혼한 후가 이혼하기 전보다 나아야죠. 그렇죠. 잘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단단히 준비하시고 그 다음번에 내 마음과 몸과 그리고 관계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까지 잘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이혼하신다면 그래도 이혼하기 전보다 이혼한 후가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왕이면 좀 이혼은 가능한 미루자라고 미루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미루지 말 걸 미루고 있나 봐요. 결혼식을 한 이후에도 네.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루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면서요. 아까 그렇죠. 예. 요새 젊은 층들이요. 네.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 이제 결혼 신고를 1년, 뭐 2년, 때로는 뭐 3년 이렇게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혹시 그러냐면 모르니까 그렇죠. 그 혹시를 전 이렇게 부릅니다. 세대 완벽주의다. 완벽주의. 예. 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이 결혼이 오점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류상의 완전성을 꾀하기 위해서 너와 내가 좀 살아보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사전 동거 커플도 많이 듣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깨끗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법적인 신고 자체를 뭐 6개월이 됐건 1년 정도를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별히 최근에는 가장 많은 그 경우는 결혼식을 한 다음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 달 있다가 왜냐하면 그때가 맞추기도 좋지만 싸우기도 많이 싸운다. 이렇게 알려져서 요새 젊은 층들은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이혼하는 게 일종의 트렌드처럼 되더라고요. 적응기를 아니 한번 한 달 있다가 이혼하는 게? 한 달 있다가 있다가 썸짝이. 혼인 신고를 하는 그러니까 거. 일종의 적응기를 거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다음 주가 설 명절 연휴입니다. 네. 길어요. 일주일 가까이 되는데. 근데 사실 명절에 뭐 저도 그런 경험 뭐 살짝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부부싸움 좀 하거든요, 사실. 많이 하죠. 근데 이 명절 이혼도 하나의 추세라고 잡힐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요새는 뭐 이혼이 하도 많아서 수면 이혼도 있고 뭐 머리 때문에. 네, 그러면 뭐 또 잠수 이혼도 있고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걸 잠수 이제 탄다고 잠수 그러죠, 이혼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많이 야, 있습니다만 유형도 많네요. 명절 이혼은 가장 상징적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명절이 언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렇죠. 이렇게 네. 설과 추석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네. 이때가 상담 쪽에서는 극성수기입니다. 아이고야. 한마디로 대목이시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설 2주 전부터 네. 설 2주 후까지 이때가 이제 가장 많은데 그때가 또 가장 많은 이유가 저희가 연말을 지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전에 크리스마스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을 많이 정리하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고조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물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지나가고요. 네. 그다음에 1월 1일 지나고 난 다음에 슬슬 이제 구정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부터 돈을 얼마 써야 될지 또 거길 가야 될지 친정을 갈지 아니면 뭐 시간을 먼저 그렇죠. 갈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또 수많은 노동량과 함께 섞이기 때문에 이때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막상 가서도 우리가 예전처럼 막 뭐 대단히 뭐 널뛰기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온 좁은 집안에 모여서 그쵸, 오글오글 뻑짝뻑짝. 있다가 예, 예.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질문들 하고 어색한 답변하고 돌아오고 돌아오는 와중에 또 싸우고 네. 이 많은 결과 우리는 안 맞아 이런 결정을 요 설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려기간 지나고요. 네. 숙려기간 지난 다음에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나아지면 또 다시 명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절이 원래 좋은 시기잖아요. 네. 근데 네. 너무나도 아쉽게 어떤 가정에선 또 많은 젊은 층들에게는 이혼의 기점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네. 아쉽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교수님
극성수기에 저희 이슈앤 피플 나와주셨는데 이게 참 저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무겁습니다. 아니, 아니, 그래도 그래서- 뭐 가능하면 저는 이혼을 하라고만 하는 네. 사람이 아니라 합쳐주는 사람이니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슈앤피플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마음을 좀 가다듬고 삶의 또 다른 기쁨을 다른 창구에서도 네.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회도 저는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자, 결혼은 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는데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갔다 오더라도 해라. 네, 왜냐하면 결혼을 이제 했을 때 후회도 있고 안 했을 때 후회도 있는데 인생에 오점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깔끔한 도자기라도 다 알게 모르게 흰색과 그 회색 사이에 그 아주 묘한 절묘한 섞임이 있는 것처럼 네. 우리에게 완벽한 깔끔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결혼 한번 해보고 그냥 뭐 물론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잘 준비해서요. 결혼 예비 학교도 좀 다니고요. 결혼 예비 상담도 좀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한 번쯤 상담 받으면 좋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조율점을 좀 찾아가면서 그렇게 한 번쯤 누군가와 내 인생에서 여보라고 부르면서 살아보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애도 낳으라고 이야기해요. 네. 아이 낳고 키우고 이런 과정 정말 어렵지만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큰애 생겨나서 아유 이제 둘째 사랑 못할 것 같아. 둘째 나면 방이 또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랑의 방이라는 건 어쩌면 있는 방을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겨나는 것이고 네. 또 요새는 여러 지역사회에 도움이 또 많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를 너무 완벽한 아이로 키우려고 생각하면 사실 그 아이는 완벽하게 망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린 더 나은 부모가 되려고 위해서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또 좋은 부모가 됩니다. 아이들도 네. 꼭 낳았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완벽이라는 단어 쓰셨잖아요. 네. 완벽이 사실은 흠 하나 없는 구슬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완벽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니까 그냥 사실은 게 완벽이라는 게 흠 하나 예, 없는 구슬을 구슬이라는 얘기합니다. 뜻이군요. 네네네. 오늘 진짜 많이 배워가네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자,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부부 상담 수없이 많이 해오셨는데 뭐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부들이 이제 겪는 이른바 갈등의 유형이 있는데 네.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면서요? 아유 징그럽게 많죠. 징그럽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는 이제 말씀하신 건 아마 유형을 말씀하시는 것 네네. 같은데 어떤 원인으로 이혼을 하게 됐는지 네네. 뭐 이런 것일 텐데 요새는 그 원인이 대부분 뭐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긴 해요. 대부분 뭐 성격 차이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외도 많고요. 네. 근데 요새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는 게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돈. 돈 문제. 네. 이제 퇴직을 하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나의 몫에 대한 또 나의 삶의 보람을 또 어떤 식으로 보상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져서 네. 내가 옛날에 그냥 받던 그 대접 받고 살지 않겠다. 내가 또 이제 사람같이 살고 나라는 한 여자로 한 남자로 대접받고 살겠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이런 거 좋지만 그 돈 함께 번 돈을 같이 쓸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공정에 대한 부부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저기 20대만의 얘기가 아니구나.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대학 이혼도 있고 흔히 말하는 수능 이혼도 있고 애들 취업 이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애들 결혼 이혼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네. 아니 대학 무렵에 수능 무렵에 하는 수능 이혼이 끝나고. 애들 수능 끝나면 끝나고 내가 이혼하고. 이혼하겠다. 아. 애들 취업만 하면 내가 이혼하겠다. 애들 결혼만 하면 내가 이혼하겠다. 이걸 흔히 다 합쳐서 계획 이혼이라고 불러요. 네네. 미리 다 너는 다 생각해두고.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네. 이혼이 나의 인생의 하나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아픈 이야기고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이혼 자체가 이제 여성들도 뭐 재산 분할도 잘 되고 있고 또 양육비에 대한 것들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제가 인동초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인동초라고 하는 게 이제 겨울 끝나갈 쯤 되면 꽃을 피우는데 네. 인동이 겨울을 견딘다는 뜻이잖아요. 네. 어쩌면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상황이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부간의 참는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아.
예, 그게 젊은 부부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부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한 번쯤 우리도 이런 호흡을 조금 늘리는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전혀 참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 속에 나도 한 번쯤은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더 참아보는 것도 의미는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살롱드 상암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와 함께 오늘 부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짧게 광고를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좀만 참아주세요. 청취율 조사 얘기 하도 자주 네, 해가지고. 예. 0804님이 02로 온 청취율 조사 받았습니다. 전화를. 예. 이슈앤 피플이라 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황혼이혼이라 그러면 이제 뭐 통상 이제 20년 이상 부부를 지칭하는데 네. 이제 많은 유형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황혼이혼이 많다면서요. 네네. 근데 아니 요즘 20년이면 짧은 거 아닌가요? 이제 엄청 30년이 짧죠.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결혼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눈 뜨면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아직 대학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럼요. 눈 뜨면 20년, 코 풀면 30년이에요. 코 풀면 네. 30년이구나. 그래서 이게 세월이라는 게 지나고 보면 너무 짧고 맞아요. 정말 순간처럼 네. 정말 순삭이 되는데 네. 전 그런 차원에서 황혼이혼은 이제 30년으로 좀 늘려야 된다. 맞아요. 이런 저도 생각이 동의합니다, 들고 교수님.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게 이때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웬만하면 해로 하면 좋겠고 네. 그런데 또 저는 무조건 뭐 참고 살으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세월이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구나. 또 누군가는 그 세월이 아픔 중에 또 다른 아픔이고 남아있는 그 청춘의 그 시간들을 좀 누릴 것도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현명하게 판단하실 네. 때 그러나 이혼하실 땐 반드시 꼭 한번 상담 받으시고 네. 우리가 또 이혼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 후에 적응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그래도 후회 없는 그리고 그래도 덜 아쉬운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황혼이혼 20년 해야 될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네. 결혼 연령이 늦어져서. 출발 연령이. 그러니까 35세, 40세 결혼하면 그렇게 해버리니까 20년 살면 진짜 황혼이니까. 대신에 네. 우리 한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늘어난 게 있으니까 불로초의 삶.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 황혼이혼을 청구하는 분들이 부인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또 상담하실 때도 남편 쪽에서는 이혼을 못 해주겠다, 도장은 못 찍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옛날에는 이혼해 이거는 주로 남편들 얘기였었고요. 지금 이혼해 요새는 다 아내들 얘기입니다. 요새는 정말 아내들의 이혼이 폭주하고 있는데 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삶을 살겠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뭐 변화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네. 재밌는 거는 아내들이 이혼을 선언을 해도 남편들이 별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세요. 근데 그 사유가 너무 재밌어요. 누구 좋으라고. 옛날 남편들이 아내들이 이혼을 요청하는 남편에게 많이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새 살림 차리는 걸 못 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새 살림 차리는 것도 그런 그렇고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재산을 나누니까. 재산을 나누러 내가 버는 돈을 내가 널 왜 주냐 뭐 이런 개념도 있고요. 예. 어쨌든 그 이혼이라는 게 워낙에 우리가 특별히 재판까지 가거나 이러면 거의 진흙탕입니다. 인생에서 보여줄 거 못 보여줄 거 완전히 지하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끌어올리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게 그런 적나라한 걸 다 드러내겠네. 정말 저는 비극 속에서 지옥을 보는 게 그 재판이혼이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네. 그 정도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합의예요. 협의. 협의 이혼을 네. 해야 되는 거구나. 이 협의 이혼도 안 하면 더 좋죠. 네. 그래서 먼저 상담 받으시라 좀 말씀드리고요.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자들이 자주 싸우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일상적 공격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일상의 우리가 뭐 공격성.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부부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이 사람하고는 언제든 화해하거나 언제든 풀어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식도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모도 자식들에게 욕을 하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이 가족이 언제 회파될지 언제 이혼이 내 길목을 막 가로막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 사실 정말 노래 제목처럼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이혼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요새 욕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어쩜 그렇게 부부들 사이에 상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말할 수 없이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새 뭐 이혼 관련된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삐삐삐 계속 삐예요. 삐.
많지. 예, 그런데 맞아요. 그게 젊은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50대, 60대, 70대 부부들도 그렇게 욕을 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를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그 사람은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내 배우자를 낳는 겁니다. 나를 닮은 배우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배우자의 욕은 내가 만든 거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 배우자에게 욕을 한다는 건 내가 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잊지 마실 것. 이 세상에 욕먹을 존재는 없다는 거. 그래서 화를 내시지 마시고 대화, 곧 다시 말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라. 화를 내지 말고 말을 해야 되는 말이 겁니다. 안 통하면. 말이 잘 안 통하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이러면 말이 통할까요? 예. 더 말이 안 통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진정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굉장히 흥분하면 나는 내가 좀 조용해주고 이건 뭐냐면 대화의 그 순간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인품 다르고 사람마다 속도가 달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욕은 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꼭 네. 말씀드리고 싶고 네. 말씀하실 때 좀 두 갈식으로 먼저 주제 말하고 그다음에 왜 그런지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확전. 지금 싸움의 이 건만 말해야 돼요. 네. 옛날 거 아. 가지고 끌어들여오는 거. 집안 거 다 들고 오고 미주알 고주알 다 그럼요. 끌어들여가지고. 무조건 히어랜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나눌 이야기만 하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있는 사안이 오라는 나에게 충격을 줬으면 사실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전에 이와 유사했던 일들이 다 소환되면서 분노 게이지가 100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옛날 걸 얘기 안 하겠어요? 유사한 일들이 그렇죠. 생기는데. 어떤 얘기를 계속하는데 심지어 내가 사과까지 했는데 배우자가 같은 얘기를 계속한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해결 과제인 거예요. 풀리지 않은 풀리지 거죠. 않은 미제인 예, 거예요. 아직도.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이야기로 또 싸우게 된다는 얘기 뭐냐면 주제를 던졌을 때 우리는 같은 방식의 해법을 쓴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 없는 해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전문가가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조망해주고 사이에 들어가서 간격을 벌린 다음에 서로를 바라보게 하고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이 몰랐던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과정을 전문가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계는 늘 성숙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네. 다 열려 있네요. 근데 네. 이혼에까지 이르지를 않는 대신에 조론을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네네. 실제로 서약서를 썼어요. 요새 많죠. 네, 그러니까 조론 그럼 무슨 차이야? 그랬더니 어. 그냥 같은 공간을 사는데 음. 남처럼 지낸다. 이제 저는 조론을 살짝 최근에는 약간 중년들의 미화된 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별거라고 하면 약간 좀 불화한 것 같고 아이들 앞에서도 좀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좀 탐색하고 자기의 꿈을 이뤄보기 위해서 좀 따로 지내기로 했어. 그러면 엄청 있어 보이고 그 말을 이래저래서 있어 조론이라는 말로 쓰는데 근데 이 조론도 항상 기간이 단기로 정해져 있어야 돼요. 무작정 벌어져 있는 건 우리가 아주 감정적 싸움 끝에 만들어낸 별거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조론이라는 것도 잊지 마실 게 사람은 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든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뭐든지 감정의 틈도 나고요. 관계의 틈도 나고 그리고 사람의 틈도 나고 결국 인생의 틈이 나버려요. 조론은 이혼으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조론을 하더라도 잊지 말 것 3개월 이내로 할 것. 그러니까 짧게. 네, 그리고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서로 찾아가 가지고 밥 먹을 것. 가끔씩은 살아있나 죽어있나 안부는 꼭 전할 것. 그럼 같은 집에서 사는 조론 부부는요? 그건 이제 각방이라고 얘기하죠. 각방. 서로 물리적인 존재는 경계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런 계약서 같은 것을 써서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이혼을 이제 얘기할 때 보면 특히 이제 3종 세트가 등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도박. 이 세 가지 유형은 상당히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 죽어도 못 고친다 하는 것들이 저 세 가지라는 얘기들이 세간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쳐질 수 있습니까? 도박 대신에 중독으로 넣어도 중독으로. 되겠죠. 예, 그렇죠. 중독. 중독, 예. 중독.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알코올이 됐건 뭐 도박이 됐건 뭐 여러 가지 요새는 그쵸. 또 그쵸. 게임도 게임, 굉장히 많이 게임 해요. 중독도 있죠. 그런데 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외도는 관계 중독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이나 뭐 아니면 도박이라든지 도박이나 뭐 게임.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파민을 건드려서 사실상 머리 체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쾌락을 유도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쾌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쾌와 불쾌의
머무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건데 아. 중독의 핵심은 내 스스로도 꼼짝 못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까지도 망치는 과정. 이게 이제 중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이자 나쁜 점인데 네. 거기에 또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폭력 같은 경우는 이 공격성 중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모든 요소들이 가정 내에서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외도 아니면 심각한 정도의 중독 그리고 폭력 네. 이 세 가지가 여러 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전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며 폭력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사는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생명체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아. 무생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그렇게 두들겨 패고 네. 상처를 입히겠어요.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은 한번 시작이 되면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다른 모든 가족이 다 희생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돌봄 중독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아이고. 얘기를 해요. 중독이 중독을 낳는군요.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들어가고 외도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영혼까지 생채기를 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속 머릿속에 또 다른 상상을 부정적 상상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갈갈이 찢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치료부터 해야 돼요. 이 외도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외도 그 피해를 입은 사람, 배우자도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상담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이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인류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 삶에 대한 애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립니다. 그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독의 한 가운데라는 의미거든요. 아 혹시 한문 선생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자성어 관련 문자로 책도 하니까 내셨어요. 독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네. 의미이기 때문에 네네.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중독은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악마가 다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악마가 다리를 그게 붙들고 못 나오는 아래로 끌어 거네. 약간 모래지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변화 정도가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치료를 받아야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이혼을 먼저 선택하기보다 폭력도 그렇고 중독도 그렇고 이런 외도도 그렇고 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고 네. 그 다음에 이혼을 결정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노력을 했는데 어렵다? 저는 이혼을 하시는 걸 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전문가라는 게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도 계실 거고 상담소를 찾아가도 되잖아요. 네네. 어느 쪽이 부부관계에는 더 편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 찾아가면 제일 좋고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찾아가는 사람이. 이제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 처방이 가능하니까 이 점이 상담 현장하고는 네네네. 다르고요. 네. 또 상담 현장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 만나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길고 그다음에 이 구조화가 조금 더 잘 되는 편이라 각각의 장단점이 좀 그렇군요. 있어요. 네. 그래서 보셔서 정신과 선생님들에 대해서 훨씬 더 나는 신뢰가 그럼 정신과를 가시는 게 그렇군요. 낫고요. 네. 그게 아니라 나는 상담이 나을 것 같아. 그럼 상담 현장에 아, 오시면 네. 되고 둘 다 함께 병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부부간의 그 문제에서도 좀 가장 큰 게 침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화의 기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밥 먹을 때, 뭐 술 한 잔 먹을 때 이럴 때는 뭐 애들이 있을 때 모르겠지만 둘이 있을 때 침묵하는 경우가 많은 부부들이 겪는 것 같아요. 둘만 딱 떨어져 있으면 서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대화를 될지 할지 모르는. 몰라서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젊어서부터 말 없는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젊을 때도 말이 조금 많았던 부부들이 아이들이 딱 출가하고 나면 그때부터 할 말이 없어요. 침묵의 아.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랬다가 네. 다시 뭐 손주를 데리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 또 다시 아. 말이 많아지는데 이거는 사실 부부가 해야 될 좋은 대화를 배워본 적도 없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대화라고 하는 게 드라마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무슨 이벤트처럼 늘 짜릿짜릿한 걸 그렇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냥 부부들이 그냥 별일 없으면 잘 지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20년, 30년 네. 살아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부부가 할 말이 없어요. TV 없으면 어떻게 살았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할 말이 없는데 그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말이 없어도 첫째 식사를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할 것. 함께.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집안에서 하는 취미 하나, 집 밖에 나가서 하는 취미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취미를 취미 가질 것. 공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하루에 3시간은 무조건 나갈 것이에요.
3시간은 각자 나가 놀아야 각자 돼요. 나가서 놀아라. 그래 그걸 그리고 나서 마지막 4번째가 땡큐. 그래서 제가 1, 2, 3 땡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이들 다 출가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나이든 부부들은 잊지 마시고 1, 2, 3 땡을 땡.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내가 한 끼 밥 먹으면서 내가 2개의 취미를 오늘 어떻게 했는지 대화 거리가 나오고요. 3시간 동안 나가면서 서로 얼굴 안 보는 환기의 시간이 돼요. 그리고 나서 땡큐 하면 잠이 잘 온단 말이에요. 환기. 환기의 시간. 그렇군요. 맞아, 교수님 말씀 네. 들으니까 네. 서커스는 일상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서커스는 서커스의 명언입니다. 좋아. 자, 그럼 마지막 짧게 화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점점 네네. 명절 보내고 기술을 좀 알려주세요. 기술. 내 화를- 의사를 전하면서 어. 그러니까 화를 안 내고 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명절 동안에 화를 안 내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먼저 명절이 끝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지나간다. 반드시 네. 지나간다. 지나간다. 네. 네. 네, 두 번째로는 그 감정으로는 어차피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네. 일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고생한 사람에게 신사임당 5만 원짜리 2장 정도 챙겨서 대가를 지불하라. 금융치료가 네. 제일입니다. 좋습니다. 금융치료. 좋습니다. 신개념이네. 네. 금융치료. 네. 요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살롱드 상암 오늘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 모시고요.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